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주제인데요.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영원한가? 아무래도 고어텍스 들어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비쌉니다. 싼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거 사면 아무래도 더 오래 쓰고 싶은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요새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어텍스는 어디 쓰이죠? 많이 쓰입니다. 뭐 아웃도어 의류, 뭐 신발, 뭐 우비, 텐트, 뭐 곳곳에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이게 예전에 이게 워낙 등산복으로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랬대요. 어떤 모 회사에서 해외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죠. 좀 물건 좀 더 보내달라. 지금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다 소진됐다고 물건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본사에서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게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하죠. 왔는데 수많은 등산객 인파를 보고 정말 입이 쩍 벌어졌다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었을 정도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등산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한 거죠. 등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등산할 때 사실 이런 아웃도어 의류, 특히 기능성 이런 의류는 사실 이젠 거의 필수가 됐죠. 필수가 됐어요. 다 입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이런 기능성 의류 안 입으면요. 아무튼 땀이 잘 안 날아가니까 약간 끄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들 그래서 한번 입어보시면 쉽게 포기를 못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자, 그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거죠. 고어텍스 소재의 핵심 기능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능. 방수와 투습입니다. 방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안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이 안 통한다는 뜻이고. 투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수증기가 잘 날아간다는 뜻이죠. 원래 이 두 기능은 원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두 개는 상반된 기능이에요. 방수, 뭔가 물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건 조직이 촘촘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증기 같은 게 날아갈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상반된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바로 고어텍스. 사실 듀퐁이라는 회사의 그 고 박사님이 직접 이거를 처음 개발에 성공했죠. 어떻게 이 방수와 투습이 동시에 가능했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특수 멤브레인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수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재에는요. 그 멤브레인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어떤 플라스틱 같은 이런 고분자 물질은요, 고분자 소재는 그 내에 우리가 성질을 얘기할 때 뭐 결정 영역 또는 뭐 비결정 영역, 뭐 영어로는 뭐 크리스탈린, 뭐 비결정 아모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미 크리스탈린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세미 크리스탈린은 뭐 그 내에 조직 안에 어떤 결정 영역도 있고 비결정 영역도 있고 뭐 그런 걸 말합니다. 뭐 결정 비결정에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결정 조직은 좀 강한 조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결정 조직은 조직이 좀 약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미 크리스탈린, 결정과 비결정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조직을 어떤 열에 노출해요. 열에 노출한 다음에 특정 방향과 특정 힘으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약한 쪽이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바로 결정이 없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가 소위 말해 찢어집니다. 좀 벌어지면서 찢어져요. 벌어지면서 결국 뭐냐면 구멍, 포, 구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미세한 구멍들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면 이제 문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세한데 노출된 열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잡아당긴 힘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걸 조절하다 보면 구멍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구멍을 만드는데 그 구멍 조직을 크기를 우리는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절했으면 어떻게 돼요? 특정 구멍 크기를 조절해 놓으면 덩치가 큰 물방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못 들어오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있다면 수증기는 당연히 크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구멍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반된 기능, 방수와 투습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특수 소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죠. 발명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어텍스를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그럼 오래 쓰고 싶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멤브레인 성능이 유지가 되면 오래 쓰는 거고, 멤브레인 성능이 금방 떨어져 버리면 고어텍스도 그냥 일반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멤브레인, 특히 정확히 말하면 이 구멍 조직, 수많은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직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조직만 살아있으면 돼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느 때 이 멤브레인 조직, 구멍 조직이 무너지는지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 멤브레인이 손상되는 가능성 첫 번째, 바로 세탁세제인데요. 세탁세제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다 보시면 세탁을 많이 해서 뭐 세탁세제 많이 쓰면 고어텍스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글들을 아마 보셨거나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세제에는 이제 수많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정말 많고요. 뭐 향료도 있고요. 뭐 산도 조절제도 들어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간 게 이제 세탁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세탁세제에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이 고어텍스 소재,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플론 소재를 가지고 그 안에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테플론계 소재를 구멍 내고 그걸 나일론 소재에다 붙여가지고 고어텍스를 완성하는 건데, 그때 그 테플론계 소재의 그 화학적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세탁세제 내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 여러 차례, 수차례 닿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탁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 그런 글들 보시더라도 그냥 무시하시고 제 말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탁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세탁세제를 어떻게 쓰시죠? 세탁기에 넣고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세탁을 많이 하니까 성능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 나왔죠. 사실 세탁기라는 게 뭡니까? 세탁기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어쩌면 화학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세탁기라는 게 또 여러분들 고어텍스 소재를 하나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빨래를 동시에 넣고 세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특히 탈수 기능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집니다. 탈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힘이 가해지면서 그 미세한 그 구멍 조직이 조금씩 손상이 가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탁을 많이 하면 이런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결론은 세탁세제는 쓰시되 세탁기를 안 쓰는 방법은 뭐죠? 바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손빨래 하시면 아무래도 그 조직이, 멤브레인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은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싼 이 아웃도어 소재를 오래 쓰고 싶으시면 손빨래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경우의 수 따져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건조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세탁기에 돌리고 나면 말려야 되잖아요. 말릴 때 일반 이제 빨래 건조대에 써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건조기를 쓰시죠. 건조기가 편하니까요, 그죠? 그럼 건조기를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건조기는 엄청난 열이 가해지죠. 열이 가해져서 그걸 날리는 건데, 이게 여러 빨래 동시에 놓고 건조기 돌리다 보면 또 수많은 열이 굉장히 많은 높은 열이 이 고어텍스 소재에 더 잘 전달이 됩니다. 더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은 열이 전달된 상태에서 또 이게 돌아가면서 또 물리적 힘이 계속 가해져요. 높은 열이 노출된 상태에서 물리적 힘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그 조직은 서서히 조금씩 손상이 가고 무너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세탁 많이 하면 세탁하면 건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손빨래 하시고 건조할 때 이런 건조기 쓰시지만 않으면 돼요. 아웃도어 이런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고어텍스 소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영원한 화학 소재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원하진 않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서 비싼 의류 소중히 오랫동안 쓰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제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